카페인이 집중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을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 정신건강과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논문과 데이터가 있는데요. 특히 집중력 향상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사람마다 카페인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의 섭취량에 따라 그 효능도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효과와 효능이 천차만별이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에서 4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 심신미약으로 공황장애나 불면증, 발작 등의 질환이 있다면 소량의 카페인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에스프레소나 에너지 음료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초조함과 불안감까지 느껴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카페인에 적응이 잘 안 된다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그 효능을 따지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을 하기 전 보통 100에서 200ml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에스프레소 2샷 정도 되는 양이죠. 이렇게 집중력을 짜내는데 카페인을 다 소비했다면 헬스장을 가기 전에 같은 양을 한 번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더 오래, 더 강한 힘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데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늘어 근육 속 에너지원보다 지방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력을 높이고 통증과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 작용을 억제해 운동 중 신체의 고통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를 하면 피로도가 낮아 무게가 더 잘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되도록 아침에는 기상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오전 10시 전까지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페인이 체내에 흡수되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정점에 달았을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과 호르몬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의 집중력,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커피 대신 마테잎을 담배처럼 피기도 하는데요. 마테잎 100g당 40mg나 되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간편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마테잎을 태울 때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마테잎을 우려서 차처럼 먹으면 좋은데요. 150ml 머그잔 한 잔에 카페인이 70mg나 들어있습니다. 건조된 마테잎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니 커피처럼 커피콩을 간다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커피나 마테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도파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카페인을 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도파민이 정기적으로 분비되어 의지력과 추진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오전 이른 시간에만 커피를 마시고 오후 1시에서 2시 이후로는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후 4, 5시쯤 또는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만 잘 온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과거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카페인은 숙면의 깊이와 길이를 늘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잠이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상 카페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한들 잠들기 최소 8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유독 예민하거나 장기가 밝은 사람들은
잠들기 최소 10에서 12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초콜릿도 멀리하는 게 좋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체내 호르몬 분비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최대한 깊은 잠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보통 체내에 흡수된 카페인 반감기가 6시간이기 때문에 숙면을 위해서라도 10에서 12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카페인은 도파민 수용체에 변화를 주어 도파민의 양과 기능을 증폭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고 집중력이 증가해 각성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체 에너지 전달과 세포 이동의 촉진을 담당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 아데노신이 심혈관과 신경 및 호흡 기능을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과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 신경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활성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겁니다. 잠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상태로 각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긴장감은 운동신경계가 한쪽으로 편향된 현상이며 심하면 동공이 확장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동자가 커지면 시야가 더 넓어져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야가 더 좁아지고 생각이 고착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동공을 잘 살펴보세요. 눈이 작고 동공이 축소되어 있다는 건 심신적으로 아주 안정된 상태임을 뜻하지만 반대로 눈이 희번득한 데다 동공까지 풀려 있다면 뭔지 모를 불안감과 경계심에 휩싸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카페인은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으로 아드레날린을 증폭시켜 집중력과 함께 경계심 또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카페인 중독이 심해져 잠시라도 카페인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통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신경세포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혈관 시스템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터라 갑자기 카페인이 끊기면 혈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건데요.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커피가 생각난다면 이미 카페인에 중독된 거라 알 수 있습니다. 뇌와 두개골 사이의 아랫부분을 뇌수막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수막 혈관은 카페인이 체내로 흡수되자마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흐르는 피의 양과 압력에 변화가 생겨버린 거죠. 과거 오랜 기간 반복해서 카페인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커피 냄새만 맡아도 몸이 먼저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변화가 심해 통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만성 두통이나 울렁증 같은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적게 노출된 사람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실까 말까 하는 사람의 뇌수막 혈관은 카페인에 노출될 때 확장됐다가도 금방 다시 수축해버립니다. 스스로 혈류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처럼 카페인을 잘 활용하면 총명탕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남용하면 사액이 될 수도 있으니 되도록 건강하게 섭취해야겠습니다.